예, 들어가십시오. 예. 국토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은 MB 정권을 무능하고 사기친 정권, 부패한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선거를 위해 온갖 정책들을 사기친 사기 정권입니다. 최근에는 탐욕스러운 땅을 사랑하는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때부터 도곡동 땅 의혹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정권입니다. 땅을 사랑해서 땅에 투기했다는 장관 후보자를 배출했던 정권이고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께서 투기와 위장 전입에 휩싸였던 정권입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는 국민의 세금인 경호처 예산을 대충 얼버무려서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탐욕스러운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최근 이 자리에서 중의 있게 물어봤던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 형님이 소유하고 계신 이천의 영일 울릉 목장과 대통령 선영 근처에 국민 세금 272억을 들여서 남이천 RC를 개설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대통령 일가에 주고자 했던 일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대강 알고 있습니다. 대강 알고 계십니까? 보도 해명 자료까지 내셨는데 대충 알고 계세요? 대통령의 친형과 대통령의 일가가 연루되어 있는 의혹인데 대충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남이천 IC는 2007년경부터 이천시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BC 분석 결과 타당성이 없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물류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14개월입니다. 제가 도롱사 반려된 게 2009년 7월 16일 날 반려가 됐고요. 다시 승인된 게 2010년 9월 3일입니다. 불과 14개월 만에 장관님께서는 교통량이 2배로 늘고요. 그 IC를 이용하는 인구가 반려할 당시는 2만 명이라고 했는데 승인할 때는 12만 명으로 늘려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인데, 그리고 어떻게 14개월 만에 이용 인구가 2만에서 12만으로 6배가 늘어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물류단지를 비롯해서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변화가 14개월 전에 반려할 때 그런 것을 다 이미 평가하셔서 반려를 하셨습니다. 불과 14개월 만에 국민 세금 272억을 들여서 대통령 선영과 대통령 형님의 목장 근처에 IC를 개설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확인하시는 장관 이렇게 비용을까지 내시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다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천시 예산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아니, 이제 정부 재정은 아니다. 국가 재정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천시에서 장관의 머릿속에서는 이천시 재정은 국민 세금 아니고 중앙정부 재정만 국민 세금입니까? 의원님, 국민 세금 272억을 투자해서 5분 거리에다가 IC를 개설해주는 이런 탐욕스러운 정권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2007년에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도 이천시에서 많은 건의를 했었고 그때 다 반려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검토를 했었고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라는 게 불과 14개월 만입니다. 거짓말을 하셔도 제대로 하십시오. 그건 아마 전문가들이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IC 때문에 주변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IC 개설하기 전에도 아마 그 지역에 그 개발 잠재력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어디든지 IC를 개설하면은 개발 잠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일 울릉 목장이 대략 30만 평이 넘습니다.
시가로 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IC 개설이 허가되고 나서 그쪽의 부동산 가격이 약 1.5배 뛰었습니다. 45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 272억을 들여다가 IC를 짓고 대통령 형님의 목장과 선영의 땅값이 수백억 뛰는 이런 탐욕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탐욕입니다. 전문가들이 교통수요를 평가할 때 자꾸만 전문가 얘기하지 마십시오, 않는다고 장관님. 불과 14개월 만에 어떻게 이용 인구가 2만에서 12만으로 교통 유발이 2배나 늘어나고 그 지역에 불가를 판정할 때는 7개월 걸린 게 허가를 할 때는 7일 만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뉴타운 사업 누가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2002년에 은평 뉴타운이 처음 시작된 누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셨죠? 서울시장 시절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은 언제입니까?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은 저희가 이제 제도를 마련한 것이 2005년 경이니까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도지사. 2006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2008년 총선을 위해서 뉴타운 공약이 남발됐습니다. 뉴타운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선전됐습니다. 뉴타운 지구의 지정만 되면 마치 로또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정권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뉴타운 성공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이때의 신조어가 뭔지 아십니까? 뉴타운 돌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예. 경기도에만 뉴타운 사업 지구가 총 23곳입니다.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뉴타운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82개 지구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9개 지구가 사업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해제를 했고 60개 지구에서 지금 계획 수립 중이고 12개 지구는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뉴타운 23개 중에서 단 한 곳도 제대로 되는 곳이 없습니다. 선거를 위한 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지금 잘 안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 공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도지사들은 자신들이 공약했고 성공을 약속했던 뉴타운 사업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먹튀입니다. 사기입니다. 실패 이유를 경제적인 이유만 드셨습니다. 김문수지사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80%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저렴한 주택이 있는데 누가 부담금을 내면서 뉴타운 사업에 나서겠느냐. 이런 발언하셨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주택산업에 큰 타격을 줬고 전세 대란을 몰고 온 주범이다. 여당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하시고 도지사이기도 하신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만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우선 보금자리 주택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만은 둘 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월세 시장은 무주택자들만에 의해서 수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의원님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전환되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가격이 너무 올랐던 원인과 그리고 금융위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영향이 있었고 거기에 각종 규제가 과도하게 있었던 부분 그리고 우리 시장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우리 부동산 그 불패 신화는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요인들이 결합돼서 나타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금자리 주택은 소득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쳤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시장 안정에 기여한 점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전혀 딴 얘기만 하십니다. 고양시 원흥지구, 부천시 옥길지구, 남양주시 진건지구, 구리시 괄미지구, 광명 시흥지구, 시흥은계지구 이 모든 보금자리들이 뉴타운 사업 인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뉴타운 사업 실패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보금자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시다면 적어도 도지사님과 장관님은 시각을 서로 통일시켜내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들이 속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지 장관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협력적으로 처리돼서 구속이 되시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위정자들 중에서 누구도 책임지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 2007년, 2008년의 선거를 위해서 한껏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허황된 바람만 불러일으켰던 현 이명박 정부는 즉시 사기 정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뉴타운 지정하고 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야 관계없이 당시 주택시장 상황으로 봐서 뉴타운 사업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는 주거 환경 개선이나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 여건이 변해서 그 당시에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 시흥지구의 경우에는 1,700만 제곱미터 넓이에 총 사업비만 13조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보상비만 8조 8천억입니다. 이런 분당급 신도시 이거 보금자리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LH가 재정 사정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이 4곳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2곳의 보상이 다 끝났는데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또 추가로 보금자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토지를 그렇게 마음대로 실제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금자리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이미 착공된 지역에 제대로 주택을 건설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모두 다가 수용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곳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곳에 지구를 지정하는 이런 모순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LH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정된 있는 지역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있는 지역부터. 예, 지정된 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얘기하셨는데 LH 사장께서 LH 부채의 다구책으로 내놓은 것이 토지 보상비의 절감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20% 절감시키겠다. 건축비는 줄이지 못하니까 사업비 전체를 줄이려면 토지 보상비를 줄여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의원님, 토지 보상비는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전문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가격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20% 절감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외 없이 20%씩 줄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시흥은계지구 같은 경우 8,329억을 왜 약속을 하셨습니까? 감정도 하지 않고 왜 추정 보상가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십니까? 추정 보상가는 사업 시행자가 추정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보상비는
그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절대로 그걸 믿지 그 부분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그 이루어지고 있기 평가사들이 때문에 많은 지역에 경기도에 있는 많은 보금자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장관님을 원성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감정평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발 이익은 포함을 안 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확실히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정당하게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이 되도록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이요? 곳곳에서 부산 만덕의 오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이 보상비가 턱없이 낮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희 방에 찾아오시고 이 지구의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부의 실패를 그렇게 정부의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진 부채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을 사기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규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 보상 기준은 이 정부에 와서 보상 기준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